안녕하세요. 3월 13일 주마트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폭락을 해서 굉장히 심기도 불편하고 많이 우울해 하실 텐데요.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더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이 마무리되었느냐, 그 부분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더 하락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또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질 것이고, 하락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혹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위주로 과연 하락이 마무리되었는지, 다음 주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차트가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일목균형표가 상승할 때의 고점과 또 하락할 때의 저점 지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위에 있는 구름층은 저항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구름층은 지지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봉을 보시게 되면 1월 20날 2277이라는 고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점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하락의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고점을 형성했을 때의 일목균형표 하락의 지지 자리가 2088로 나옵니다. 그럼 2088이 이 자리가 되거든요. 이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쌍봉을 맞았죠. 쌍봉을 맞으면서 그 전에 저점을 이렇게 깹니다. 깨면은 이제 다음에 일목균형표 지지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평평한 일목균형표 지지자리 나오죠.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또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만 또 그 자리도 무참하게 깨버립니다. 이렇게 일봉에서의 지지자리는 이제 보통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주봉에서 이제 2600이라는 2018년도에 갔던 고점 있죠. 2607이라는 그 고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저점 지지자리를 확인해 보면 2190이라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자리죠. 2190이라는 포인트,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반등 나오고 빠졌죠. 그 다음 지지자리 주봉에서 봤을 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크게 나왔죠. 2200이 넘는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번째 자리에서는 지지가 이루어진 거죠. 반등이 나왔지만 또다시 무너집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월봉이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 2018년도 1월 달에 2607을 갔을 때의 하락의 지지 자리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죠.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도 8월 달입니다. 작년도 8월 달에도 굉장히 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 먼저 2018년도 1월 달 고점에서, 월봉의 고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선행스팬 지지 자리를 1910으로 1916포인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916포인트인데 작년도 8월 달에 1891까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마무리했죠. 월봉에서의 일목균형표 지지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죠. 작년도 8월 이후에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2277까지 나왔습니다. 2277까지. 월봉에서의 지지자리를 깨버리게 되면 그 다음 지지자리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멀죠. 지지자리가. 다음 지지자리가 어느 포인트냐면 1561이라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1561이라는 포인트. 여기서는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최저 하방 지지 라인이라 보시면 되죠. 1561. 그러면 지금 장에서 1561까지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월봉상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하락을 할 때 그 다음 지지 라인을 구축할 때는 이제 후행 스팬의 추세선을 가지고 잡는 겁니다. 자, 후행 스팬의 추세 라인, 아래 꼭지를 형성했던 자리, 이런 자리를 가지고 추세선을 긋습니다. 자, 추세선을 보시면 오늘 추세선을 깨면서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나하나씩 지지자리를 볼 때 일봉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 보고 월봉, 이 순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월봉의 일목균형표의 지지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8월달에 지지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크게 나왔던 거고, 그 자리를 다시금 깨게 되면 그 다음에는 후행 스팬의 뾰족한 추세선을 그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잡혔느냐? 네, 오늘로서 하락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행 스팬의 추세선의 지지라인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는 1600도 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권방송에서 하는 방송을 들었는데,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오늘 형성했던 지지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는 거죠. 여기서는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봉을 다시 보겠는데요. 일봉상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갭이 발생한 것은 다 메우게 되어 있다 라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갭을 보시면 여기서 갭, 또 두 번째 갭, 그리고 상승할 때 갭이 많이 발생했었죠. 갭이 계속해서 갭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자리들.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이 갭들 다 메웠죠. 이 네 군데 갭을, 여기서 보이는 네 군데 갭은 쉽게 메웠고, 1900 아래에 있는 갭, 이 두 개의 갭을 메우는 것에 대해서 시점이 중요하다. 언젠가는 메우게 될 텐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메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메워야만 상승할 때 부담이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갭의 자리를 빨리 메우게 된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 이번 주에 너무 많은 폭락이 있었지만 이 모양은 굉장히 잘 된 것입니다. 이 갭을 빨리 메워버린 것이 오히려 잘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반등장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상승할 때 발생했던 모든 갭들은 다 메워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할 때 갭으로 발생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상승하면서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할 때 발생했던 갭을 볼까요? 여기서 발생했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했어요. 오늘 발생한 갭은 어땠을까요? 오늘 발생한 갭도 있죠. 오늘 고가 1809였고 어제 저가가 1808이었어요. 갭이 지금 3개가 발생했잖아요. 이 3개의 갭은 다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203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2030까지는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갭은 다 메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락할 때의 갭도 다 메울 수밖에 없다는 거. 중요한 것은 일봉의 지지, 주봉의 지지 다 무너뜨렸고 월봉의 일목균형표 지지까지 무너뜨렸지만 월봉상에서 바라봤을 때에 후행 스팬 연결 추세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등이 2200까지도 갈 수 있고, 아까 일봉에서 봤을 때에 갭이 발생했던 이 최초 지점 2032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월봉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2200까지는 무난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00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번 반등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정말 나중에
상승이 크게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할 때 지지받아야 될 자리는, 강하게 지지받을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1561포인트. 아까 제가 적기도 했습니다만 이 1561포인트는 이 장이 상승해서 얼마나 크게 갈지는 또 몰라요. 오늘 1700을 깨고 하락을 해서 1680에서 저점을 형성했는데요. 앞으로의 상승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만약에 최고 2607을 뚫어버리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빠졌을 때 1560일까지 또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락을 전제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락을 전제로 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은 전고점인 최고점이 2607도 넘을 수 있는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빠졌을 때 지지가 1561이니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3000포인트를 간다고 합시다. 그럼 3000포인트에서 무너지는 것은 1560일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 측면에서 반토막이죠. 3000에서 1500이니까.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의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락까지 1560일을 바라보고 상승이 또 크게 펴질 수 있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 형성했던 2607에서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상황, 반토막, 지수 측면에서는 반토막은 아니지만 거의 반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월봉상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그죠? 2년이 걸렸는데요. 상승은 또 2년이 걸릴지 또 1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근데 1년 만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2607이라는 포인트는 넘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서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래도 도달할 수 있는 포인트는 2200포인트까지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2200포인트까지.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요. 빠졌다가 올라갈지,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 그렇지 않고 2200포인트를 달성하고 다시 쭉 빠지게 될지, 이거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1560일이라는 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것은 월봉상에서 하락 지지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큰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은 월봉상에서 일목균형표 지지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죠. 코스닥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월봉 일목균형표 상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524죠. 524인데요. 654, 650까지, 그리고 700포인트 넘는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요. 코스닥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고, 월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반등도 크게 나오고, 또 하락이 깊게 나올 때 반등도 크게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하락으로 쳤죠. 다시 또 상승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추세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그린 추세선이 보이죠? 이 추세선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맞을 수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맞을 수는 있어요. 이 포인트를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코스닥은요. 이번에 반등은 610에서 624위까지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락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코스피, 코스닥은 양시장 최근에 단기 하락의 저점은 마무리 지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추세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720까지 가능 장이고, 또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면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610에서 620까지는 세차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시장은 단기 하락을 마무리 짓고 상승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들은 이제 어느 종목을 잡아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종목을 잡아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량주들이 이제 반등도 크게 나오겠죠.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LMS라는 종목을 봅시다. LMS 작년도 영업이익이 300억 가까이 나온 회사의 주가의 지금 모습인데요. 너무 많이 빠졌죠. 만원도 깨버리는 건데 지금 LMS도 지금 8,350원 저점을 형성했습니다만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실적주 위주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AP 시스템. AP 시스템도 장중에 15%까지 하락했지만 아래꼬리 달고 마이너스 5% 하락으로 마무리셨죠. AP 시스템도 실적주입니다. 이런 종목도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은 BH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거의 600억 이상 나온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반토막 났습니다. BH도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적주들은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JC케미칼, JC케미칼도 실적주죠.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 종목, 크린앤사이언스, 그 다음 파트론, 그 다음 아스트, 캠시스, 좋은 사람들, 와이솔, 이런 종목들은 다 실적주이고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는데요. 다음 MC넥스 같은 종목은 오늘 27,000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매수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만한 실적주 중에 실적주죠. 작년도 매출액이 1조 이상을 달성을 했고 올해 역시도 매출 1조를 달성할 게 무난하겠지만은 시가총액 1조를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5,300억이거든요. 거의 2배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세경 하이테크라는 이런 실적주도 잘 기억하고 가십시오.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적주는 다른 종목이 20-30% 오를 때 이런 종목들은 거의 50% 이상 가는 종목들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LMS, AP 시스템, BH, JC케미칼, 일진다이아, 크린앤사이언스, 파트론, 아스트, 캠시스, 좋은 사람들, 와이솔, 그리고 MC넥스, 세경 하이테크까지 이런 실적주들은 실적과 상관없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런 종목들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다 30% 이상, 30에서 5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딱 두 종목만 꼽자 그러면 저는 MC넥스와 세경 하이테크를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바닥을 잡았다. 더 이상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상승을 염두하시면서 베팅하는 장이라는 겁니다. 실적주들은 바닥에 지금 왔을 때의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두 종목을 뽑자면 MC넥스와 세경 하이테크, 이 두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